대기 중이고요. 아이고. 어머머.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오토바이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머머. 많이 다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지금 좌회전 신호인데 지금 상대 차량이 저렇게 과속을 해서 달려온 상황인 거죠? 직주하시는. 예, 아이고. 정말 오랜만에 충격적인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요.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 많이 걱정되는데, 자, 두 분 이제 쭉 보셨잖아요. 어떻게 좀 과실을 매겨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답은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방적인 좀 사고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두 분 의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두 분 다 블랙박스 측, 그러니까 오토바이 측은 과실이 없고 상대방 차량이 100%의 과실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셨는데요. 자, 그럼 최신영 변호사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말씀 주셨다시피 저도 이제 일방적인 상대 차량의 과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 사건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 굉장한 속도로 달려와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륜 자동차의 운전자가 괜찮을지 좀 걱정이 앞서는 사건이긴 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신호기가 있고 또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녹색 신호와 그리고 좌회전 동신호에 좌회전하려고 하던 이륜차와 그리고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또 봐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미 녹색 신호가 들어와 있고요. 네. 오토바이와 같은 이 방향의 가장 끝차로에 있는 택시까지도 이미 저 앞에까지 주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 차량은 이미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냥 진입하려고 했던 꼬리물기도 아니었고요. 예, 굉장히 이제 신호가 바뀐 이후에 급출발을 해서 좌회전을 해서 오다가 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거는 사실은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 사건이고 신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 좌회전 차량에게 일반 과실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뀐 후에 상대 차량이 바로 앞 차량이 이제 꼬리물기로 교차로를 주행해서 통과한 이후에 이제 이 차량도 이 진행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출발을 해서 좌회전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이 주행을 하던 이륜차의 경우는 이미 2차로, 3차로, 4차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주행을 시작한 상황에서 다른 차량들이 좌회전을 해올 것이라고는 기대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이륜차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주의 의무까지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같은 경우도 주의 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뭐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는 뭐 이렇게 다른 차량들이 주행해야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서행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런 경우에까지 특별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그런 판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신호가 바뀌는 지점 혹은 바뀌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다른 차량들이 주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서행을 하거나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춰야 되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신호가 바뀌는 지점에서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거다.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교차로에 새로 진입해서 진행해 올 것까지도 예상해서 사고 발생을 방지할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는 이제 교차로 특별하게 이거는 신호가 있을 때까지 말씀드렸는데 신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이제 동일한 법리하에 적용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법규가 위배돼서 진행하는 차량 그리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우리가 사고 발생을 방지할 주의 의무는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로서 이건 상대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뭐가 급해서 그렇게 빨리 가셨을까요? 앞에 좀 보지도 못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허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역시 뭐 100% 과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완전히 동의합니다. 최 변호사님 의견에. 그리고 이제 뭐 블랙박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영상입니다. 예전에 블랙박스 없었을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또 과실이 정확하게 지금 그 영상으로 보면은 이제 신호가 바뀐 뒤에 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녹색으로 바뀌었으니까 저쪽은 당연히 붉은색으로 바뀌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입한 책임이 있다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지만 블랙박스가 없던 과거에는 사실 이런 부분을 밝히기가 어려워서 한 20, 30% 과실을 또 서로 가지고 다툼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해당 도로는 이제 간선도로로 보이는데요. 간선도로란 이제 차도폭이 20m 이상이거나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또는 제한시속이 80km 이상 도로를 로서 이제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의미합니다. 네. 이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차량 통행이 많고 차량이 또 고속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통행 우선권 없는 차량이 더욱 주의를 해야 되고 해당 차량의 과실을 가산하게 되는 어떤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마찬가지고요. 또 해당 교차로는 이제 오토바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른바 직좌 후 직진 신호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직좌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상대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적색 신호에서 이미 적색 신호가 등화가 된 이후에 출발했다라는 게 맞고요. 이제 좌회전하는 상대 차량의 경우에는 적색 등화로 변경된 직후에 이제 교차로에 온 것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자기 신호에 맞게 주행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명백히 신호 이어가는 사건이다. 여기까지는 뭐 다 이미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신호기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신호기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60대 40 또는 50대 5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 상황은 하지만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고 이륜차는 자기 신호가 들어온 이후에 좌회전을 시작한 게 명백하고 이에 반해서 상대 차량은 적색 등화가 켜진 이후에 교차로에 진입해서 불법 좌회전을 시도한 사정이 블랙박스 영상상 명확한 경우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신호 위반의 과실이 명백하고 이륜차 과실이 없다고 봐서 100대 0 과실비를 적용했는데요. 만약에 본 사안과 달리 이제 그 쌍방간에 황색 신호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황색 신호에 진입한 경우라면 3대 7, 다시 말해서 이제 이륜차, 오토바이가 3 이게 되고 또 4대 6 정도의 과실 비율까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쌍방간에 이제 황색 신호이기 때문에 예. 또 만약에 이렇게 자기 신호를 받아서 가던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그러니까 맞은편 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여기 좌회전하고 있고 우회전하는 차량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보통 오토바이인 경우에는 한 10% 정도의 과실밖에 지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100대 0이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상대편에서 자기도 이제 우회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차량과 여기 좌회전하는 차량이 만났을 때도 오토바이가 10%밖에 안 진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명백히 저쪽 잘못이기 때문에 100대 0이 되는 게 맞고요. 예. 그 오토바이 경우에 설령 신호를 위반해서 진입했다 하더라도 통상 이륜차의 경우에는 일반 차량에 비해서 일단 가해 위험성이 낮고 사고 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아서 피해가 많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거하기가 좀 어렵죠. 이륜차 같은 경우는 제동장치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기본 과실 산정 시에 10% 정도를 감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반 차량의 운전자분들은 그 이륜차가 옆에 근처에 있거나 앞에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도 보고 두 변호사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황색 신호에도 정말 급하게 가면 안 되겠다. 아,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우 위험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7월부터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요? 네, 사실 코로나19 여파로 뭐 저도 그렇지만 배달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지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도 급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 22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조사를 해본 결과 이륜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그 같은 해보다 약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7월, 8월 중에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좀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그리고 인도 주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중점 집중 대상입니다. 그래서 캠코더 암행 단속을 시행하고 음주운전, 폭주 행위 등에 대한 위험 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이륜차 교통안전협의회에 참가하는 안전보건공단, 배달 어플리케이션 운영사 등에게도 그 관계 기관과 협업해서 배달 이륜차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달의 생명은 시간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우선인 게 바로 사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교통법규 지켜서 무엇보다 더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